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포기하도록 비난하고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방어적 목적의 사드 배치는 미한 동맹의 결정이었다면서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사드와 관련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산불 정책 유지를 거듭 요구한 것과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잇따른 중국 당국자들의 사드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사드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능력으로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를 포기하라고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중국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 동맹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도 사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추가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미한일 군사동맹에 불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산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10일에는 한국이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도 선서했다고 주장하며 산불 일한까지 거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중국 측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면서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중국 측에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으며 관련 사안을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콜롬비아 외무부가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무력 사용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콜롬비아 외무부의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국은 8일 최근 잇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군축과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발이라고 거듭 비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콜롬비아 정부는 유엔 회원국 자격으로 한반도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외무부는 또 무기와 사치품 금수, 북한산 물품 수입 금지, 금융자산 동결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지지하고 엄격히 이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적어도 9월 중순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몇 주 내 핵실험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10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몇 주간의 폭우가 영변, 평산, 풍계리 등 북한의 주요 핵시설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일부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복구 작업이 진행된 정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폭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복구를 미루는 것으로 보이며 핵실험 준비에도 영향을 준다는 관측입니다. The possibility of the third wave of heavy rains may also put constraints to the activities in Boeing-Guri. It may be not prudent for them to repair damages on roads and other infrastructure before September, which may then also have an impact on the readiness to conduct a nuclear test in coming weeks. 하이노넨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되어 3번 갱도의 경우 이미 상당한 준비가 진행된 만큼 기상 상태에 따라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실험 준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근래 들어 활동이 포착됐던 4번 갱도는 기반 시설과 굴착 작업이 완료되려면 여전히 상당한 작업이 필요해 몇 달이 더 걸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국 스팀슨 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달 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풍계리 4번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 일부가 산사태에 따른 옹벽이 무너져 유실됐다며 현재 도보 통행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결정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3번 갱도 안에 이미 핵 기폭 장치 등을 설치했는지 또 갱도 안으로 물이 유입됐는지 등이 변수라면서 기폭 장치 등이 이미 설치됐다면 8월 내 핵실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would think the North Koreans would think through and make sure that the tunnel has good drainage, and so that they can deal with this kind of situation. And why I would say we can't really rule out a test in August is the nuclear explosive device may already be there, and the diagnostic equipment could be there.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연기한다면 중국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불똥이 중국으로 튀는 상황을 중국 정부는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해체에 나선 금강산 해금강 호텔이 하층 지지 부위만을 남긴 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체가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V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지난달과 이달 촬영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해금강 호텔은 건물을 받치고 있던 하층 지지 부위만을 남긴 채 한 달 동안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하층 지지 부위 위에는 하얀색 물체 등이 놓여 있는데 한 달간 전혀 이동하지 않은 듯 지난달 촬영된 위성사진과 이달 촬영된 사진 사이에 큰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달까지 해금강 호텔 바로 앞 육지 부분은 건물 자재와 해체 장비 등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8월부터는 깨끗하게 치워진 장면을 볼 수 있어 북한이 해금강 호텔의 해체 작업을 끝낸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최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와 민간이 소유한 이산가족 면회소와 금강산 문화회관, 온정각, 구룡 빌리지 등에서 철거로 보이는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대학교가 자매대학 관계라고 주장하는 체코의 카를 대학교가 김일성 대와의 관계는 학업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11년 전에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체코의 카를대 측은 10일 VOA에 과거 김일성 대와 자매대학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11년 이후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시 카를대의 한국학 교수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대와의 교류를 재검토했지만 학업적으로는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자매결연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카를대 측은 김일성 대와 아무런 관계나 교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일성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프랑스 동방언어문학대와 영국 런던 제국대 등 유럽 여러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거나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VOA의 취재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